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선. 다음날 저녁 7시쯤 정민수는 인사동 허름한 골목 2층에 자리한 풍금소리 들리는 마을 술집의 문을 열고 들어선다. 오늘은 열흘 전 최미화와 왔을 때와는 사뭇 다르게 가게 안이 텅텅 비어 있다. 텅텅 빈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가서 최미화와 앉았던 자리를 찾아 앉는다. 물론 3층도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 손님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때 일전에 자리를 안내하던 웨이터가 다가온다. 저 또 오셨군요. 절 기억하십니까? 아, 그럼요. 전에도 이곳에 앉으셨죠? 사모님과 같이. 사모님? 네. 정민수는 씩 한번 웃고는 웨이터를 쳐다본다. 그건 그렇고 풍금치는 아가씨를 좀 만나볼까 하는데요. 아, 카나리아 선생님이요? 예? 아, 그분 이름이 카나리아였습니까? 그때 저희 사장님께서 사모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사모님께서 말씀 안 드렸나 봅니다. 아닙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아니, 미화 씨는 왜 내게 말하지 않았지? 잊었었나? 최 기자가 풍금치는 아가씨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궁금했지만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 또한 궁금했다. 헌데 그 아가씨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정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웨이터에게 묻는다. 잠시 이곳 사장님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쪽으로 따라오십시오. 웨이터의 안내를 받으며 2층으로 따라 내려갔다. 그곳은 작고 아담하게 꾸며진 사장실이다. 손님들로 북적거려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홀이 텅텅 빈 탓에 작달막한 키에 머리가 조금 벗겨지고 작은 안경이 코에 걸린 나이가 60대 초반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가 초저녁부터 사장실을 지키고 있다. 이곳 풍금소리 들리는 마을의 술집 사장인 듯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민수를 맞이한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나를 찾는 이유가 뭐요? 사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입을 연다. 정민수는 옆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나무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입을 연다. 다름이 아니라 풍금치던 아가씨에 대해 좀 알고자 합니다. 사장은 모른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름이 카나리아라는 것밖에는 아는 게 없어요. 아니, 그래도 어디서 온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정민수도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입을 연다. 이름, 그것도 가명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장의 말에 짜증이 났던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참, 그리고 그 아가씨 오늘 출연하는 날 아닙니까? 순간 사장의 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온다. 화가 잔뜩 난 듯하다. 손님, 시방 장난쳐 보여? 사장은 화가 난 감정을 이기지 못한 듯 심한 전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온다. 정민수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다시 정신을 가다듬는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랑께 우리도 카나리안가 뭔가 하는 아가씨 땜시 망해버렸다 아이요. 근데 와 그리 꼬치꼬치 캐묻는다요. 정민수는 딱히 할 말이 없어 잃어버린 동생이라고 둘러댄다. 어릴 때 동생을 잃어버렸는데 동생인 듯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따, 젊은 양반이 안 됐구만이라. 그제야 사장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측은한 듯 조금 부드러운 표정으로 정민수를 한번 쳐다본 후 다시 서울말씨로 바꾼다. 그때 손님과 함께 온 애인인지 사모님인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풍금치는 아가씨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요. 이름, 그것도 감히 카나리아라는 것밖에는. 그리고 늘 리본 달린 검은 모자를 썼고 손님들과 말 섞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지요. 말수가 아주 적었어요. 정민수는 사장이 전라도 말과 서울 말씨를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신기하기도 했지만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아, 예, 그런데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다면서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카나리아가 출연하는 날인데 일전에 손님과 함께 왔던 애인인가 사모님인가 하는 분이 카나리아가 나오기도 전에 일찍 왔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카나리아가 도착하자 두 분이 만나서 무슨 말인가 심각하게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정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채미화가 다녀갔다는 사실에 궁금증이 더했다. 그것도 일요일에. 그래서요. 그러더니 남은 기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물은 뒤 둘이서 곧바로 나갔어요. 그리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아참, 카나리아 아가씨의 성씨가 조씨라고 하는 것을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조? 혹시 그럴 리가? 아니야, 분명 본 얼굴이었어. 그렇다면... 정민수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자 중얼거리자 사장이 입을 연다. 손님, 왜 그러세요? 혹시 잃어버렸다는 동생? 정민수는 손사래를 친다.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 정민수가 인사를 하고 막 돌아서려고 하자 사장이 옷깃을 슬쩍 잡아당기며 넌지시 입을 열며 말꼬리를 흐린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날 위약금은 손님과 함께 왔던 여자분인 사모님이 대신 물어주고 갔어요. 꽤 많은 돈인데. 하긴 장사 망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올라가서 술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정민수가 술 한잔하고 가겠다는 말에 사장은 사장실을 따라 나오며 깍듯이 인사를 한다. 그리고는 밖에 대기하고 있던 웨이터를 부른다. 웨이터김! 손님 각별히 잘 모시도록! 들어올 때와는 다르게 꽤나 친절하고 공손했다. 예, 사장님! 정민수는 웨이터를 따라 3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왜? 무엇 때문에? 최 기자가 혼자서 왔다 갔을까? 또 위약금은 왜 대신 물어준 거지? 혹시 둘이 아는 사이? 정민수는 자리에 앉은 후 몸을 잘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양주 몇 병을 해치웠다. 다음 날 토요일인 관계로 오전에 근무를 마친 많은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나이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한 주간 쌓였던 피로를 저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해 극장과 고고장,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등등으로 또는 선술집이나 대포집, 국밥집으로 쏟아져 흘러 들어간다. 588이라 불리는 청량리 사창가도 예외는 아니다. 저마다 욕구를 풀기 위해 이곳으로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이나 공휴일같이 쉬는 날은 낮부터 북적거리기 시작하다가 조금 늦은 오후가 되면 도거리 시장처럼 복잡할 정도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듯한 시간, 서울 동대문 전능동에 위치한 청량리 588 입구로 젊은 남녀 한 쌍이 들어선다. 남자는 검은 중절모를 썼고 여자는 오른쪽 어깨에 조금 무거워 보이는 카메라를 메고 있다. 정민수와 채미화다. 홍등가 입구부터 붉은 조명이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채미화가 앞서가고 있다. 민수씨, 빨리 와요. 정민수는 빨리 걸으려야 걸을 수가 없다. 온통 보이는 것은 붉은 조명이고 그 아래 술집처럼 생긴 작은 가게는 다닥다닥 붙어있고 입구에는 가슴은 물론 허벅지까지 허옇게 드러내놓은 채 담배를 입에 물고는 해픈 웃음을 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을 잡아당긴다. 당연히 정민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총각, 이리 와. 내가 정신 나가게 서비스 해줄게. 오빠, 이쪽으로 와. 영계들이 많아. 난생 처음 보는 이러한 광경에 윤철민은 어쩔 줄을 모른다. 놓으세요. 그러나 율랑 여성들은 정민수를 집요하게 따라오며 잡은 옷깃을 서로 놓지 않는다. 멋진 자기야. 왜 그래, 나야. 나요, 이거. 앞서가던 채미화가 시끄러운 소리에 뒤를 돌아본다. 정민수가 따라오지 못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미화는 뒤돌아 빠른 걸음으로 다가간다. 민수씨, 무슨 일이에요? 그게... 순간 주위의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그 중에 한 율락 여성이 톡 쏘아붙인다. 뭐야 이것들? 옆에 있던 다른 율락 여성이 한 발짝 다가선다. 아가씨가 이 남자 애인이야?
최미화가 애인이라는 말에 약간 머뭇거리다가 이내 야무진 표정으로 대답한다. 그런데요, 왜요? 순간 윤락 여성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떠들며 머리카락을 잡아 뜯을 듯 대든다. 야, 이년아, 애인인데 왜 떨어져서 걷고 지랄이야? 왜 이러세요? 최미화가 몸을 웅크리며 뒤로 물러나자 다른 한 명은 정민수의 뒷머리를 후려친다. 퍽! 야, 이 새끼야! 확실히 전현이 네 애인 맞아? 정민수는 맞은 뒤통수를 만지며 떠듬거린다. 맞아요, 애인이. 이번에는 다른 여성이 정민수의 왼쪽 뒤통수를 내리친다. 퍽! 그리고는 걸차게 욕지거리를 한다. 야, 이 새끼야, 애인이면 붙어 다녀! 그리고 율락 여성들은 자신의 옷을 툭툭 털며 제각기 한마디씩 한다. 야, 이년아, 재수없어, 빨리 꺼져! 너도 꺼져, 이 새끼야! 오늘 재수 온 붙었네. 최미화와 정민수는 연신 허리를 굽실거린다. 사실 최미화도 윤인숙의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자 취재차 이곳을 몇 번 들렸을 뿐 남자와 함께 오기는 처음이다. 그러니 이곳의 성격을 잘 알 리가 없다. 예. 최미화는 정민수의 손을 끌어당기다시피 하며 급하게 입을 연다. 민수씨, 빨리 뛰어요. 미아씨. 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며 달린다. 멀리서 율랑 여성들의 깔깔거리며 웃는 웃음소리도 차츰 멀어져 간다. 한참을 걷다 보니 맞잡은 손바닥에서 땀이 끈적거린다. 정민수는 민망한 마음에 손을 빼려고 손에서 힘을 푼다. 그러자 최미화는 더 힘껏 꽉 잡는다. 왜요? 좋은데? 그게 좀... 그도 그럴 것이 둘이서 팔을 잡고 걸어가자 밖에서 호객하던 율락 여성들이 하나같이 손가락질을 하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다만 좋은 것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 호객 행위를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요? 최미화는 잡았던 손을 놓는 동시에 다시 팔짱을 낀다. 미아씨, 그게 그거잖아. 그런가? 최미화가 일방적으로 제잘거리며 한참을 걸었다. 밖으로 내다보이는 집창촌 거리만 어림잡아 7-80m는 좋게 되어 보인다. 당연히 그 길 사이사이에 무수한 좁은 골목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한두 사람이 간신히 드나들 정도의 좁은 골목이다. 그 긴 거리를 대략 중간쯤 지나왔을 즈음에 지금까지 지나친 골목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골목이 보인다. 작은 가게 앞에는 가슴살은 물론 허벅지살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잠자리 날개보다 더 얇은 옷을 입은 여인들이 여전히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 민수씨, 이곳이에요. 정민수는 골목 입구에 서서 쭈삣거린다. 그러자 최미화가 정민수의 오른팔을 잡아당긴다. 빨리 가요. 이곳은 다 그렇고 그런 곳이에요. 정민수도 용기를 내서 최미화를 따라 발길을 옮긴다. 양쪽으로 즐비한 홍등가를 지나자니 얼굴이 더 화끈거린다. 반나의 아가씨들 때문에 어디에 눈길을 두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젊은이들로부터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자들이 이곳을 지나자 독수리가 닭을 채가듯 한 명씩 낚아채 간다. 화대 때문인지 간혹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금방 타협을 보는 듯 군말 없이 성냥갑만 한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앞서가던 최미화가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며 정민수의 팔을 잡아 끈다. 이쪽이에요, 민수씨. 알았어요. 최미화는 취재차 몇 번 다녀간 탓인지 어지러운 미로에 아주 익숙한 듯하다.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서자 골목 안이 더 좁다. 한번 들어가면 못 찾아 나올 정도로 거미줄보다 더 얽혀져 있다. 양 벽에는 고대 로마 시대보다도 더 난잡한 도색 그림들이 빽빽이 그려져 있다. 최미화는 다시 왼쪽 골목으로 꺾는다. 그곳으로 조금 더 들어가자 20여 미터 앞에 작은 사거리가 보인다. 그리고 그곳 왼쪽 코너에 담배라고 쓰인 손바닥만한 가게가 자리 잡고 있다. 가게 앞에는 작은 마루가 있고 그곳에서는 나이가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인들이 서너 명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다. 포주라고 불리는 일명 팸프들이다. 작은 마루에는 이미 맥주를 마신 듯 빈병 몇 개가 어지러이 흩어져 있다. 그중 나이가 서너 살 많아 보이는 여인은 뒤로 물러앉아 화투 치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 최미화가 팸프들을 향해 다가가며 입을 연다. 안녕하셨어요, 이모. 뒤에 앉아있던 여인이 최미화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반긴다. 왔노? 최 기자, 이게 며칠 만이고?
예, 이모. 벌써 열흘이 된 것 같아요. 함에 그리 됐노? 최 기자는 마루에 걸터 앉으며 이모라는 여인의 어깨를 주무른다. 벌써라니요. 펜프 이모가 멀뚱히 서 있는 정민수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자는 눕고? 전에 말하던 네 애인가? 최미아는 조금 망설인다. 그러다가 얼굴을 살짝 붉히며 입을 연다. 예, 이모. 펜프 이모가 검은색 중절모로 가려진 정민수의 얼굴을 슬쩍 올려다 본다. 왜 이리 잘생겼노? 헌데 남자가 저리 잘생기면 못쓰는 기라. 최미아가 살짝 웃으며 입을 연다. 왜요, 이모? 잘생기면 좋지. 네 몰라서 그렇대. 사람 세워놓고 이러면 안 되지만 저리 잘생기면 나약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라. 저래 가 개미 새끼 한 마리 잡겠노? 정민수가 멋쩍다는 듯이 애꿎은 중절모만 두어 번 벗었다 쓴다. 그러자 펜프 이모도 괜한 말을 했다는 듯 최미아를 향해 화제를 바꾼다. 니는 취재인가 뭔가 하러 온 거겠지만 네 애인은 이런 곳에 오면 안 될 낀데 왜 이런 곳에 대불고 왔노? 이모도 참. 보디가드 몰라요? 보디가드? 아, 대신 싸매주는 사람 아이가? 아이고 마치였구라. 얼라를 대불고 오는 게 낫지. 어찌 저런.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는데 화투치던 여인 중 한 명이 한마디 툭 던진다. 언니, 기자들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마도 매양이 인연도 그래서 행방불명이 된 것 같고, 그러니 언니도 조심해. 그러고는 채미아를 올려다본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가. 저 언니 때문에 봐주는 거니까. 아이, 왜 그래요, 이모. 채미아는 펜프 이모에게 눈짓을 준다. 이모, 여기 이모들한테 담배 한 보루씩 돌리세요. 뭐라카노? 한 보루는 너무 많다 아이가. 이모라는 여인이 작은 담배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 가게도 겸하는 듯하다. 이 말을 들은 화투치던 여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연다. 최 기자, 몸 조심하고 궁금한 것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고. 펜프 이모가 화투치는 여인들에게 담배 한 보루씩 갖다 주며 최미아를 향해 따라 들어오라는 눈짓을 한다. 최미아는 펜프 이모를 따라 손바닥만한 작은 가게 안으로 따라 들어간다. 정민수도 아무 말 없이 뒤따라 들어간다. 가게 안은 겨우 한두 명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각종 잡화들로 꽉 차 있다. 그나마 작은 공간이 비좁기가 그지없다. 방 안도 서너 명이 앉을 수 있는 좁은 공간에 가재도구라고는 둥근 1인용 상과 화장을 할 수 있는 경대에 거울이 붙어진 것이 전부다. 물론 그 옆에는 때에 찌든 작은 이불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 또 한쪽 구석으로는 허리를 반쯤 굽혀야 올라올 수 있는 나무 계단이 다락방으로 이어져 있다. 방 안에는 펜프 이모 여인과 정민수, 최미아가 방이 작은 탓에 이마를 맞대듯 앉아있다. 최 기자야, 맥주 한 잔 내올까? 최미아는 대답 대신 봉투 하나를 앞으로 쓱 내민다. 이모, 맥주는 됐어요. 적지만 이거 용돈이나 하세요. 정민수는 최미아의 취재 능력이 정보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몇 번 만나지 않았음에도 포주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신비롭기까지 했다. 이때 펜프 이모가 입을 연다. 가시나, 내 줬대이. 그나저나 이거 받아도 괜찮나? 아이, 이모도 참. 펜프 이모가 고개를 끄덕인다. 고맙대이. 최미화가 화를 돌리며 다시 입을 연다. 아까 저 이모들이 말한 매양이 얘기부터 해주세요. 도대체 매양이가 누구예요? 그리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우회된 건가 하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 선.